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은 피의자 윤석열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요. 협의 중 네. 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오늘은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이 문 열어주고 알았어 와서 영장이 적시된 거 다 가져가 안 그러잖아요. 보통 그냥 알았어 우리가 그 영장 적시한 거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러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하겠다라는 게 이미 제출도 안 하겠다. 네, 상당히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뭐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관에 처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혐의는 당연히 아다시피 내란인 것이고 그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가 거론되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늘 이렇게 부딪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인도 없다는데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네. 무슨 압수수색을 합니까? 체포?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가야지 제압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현행범인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해요.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제법 나온다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은 우리 뭐 수사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경찰은 치안기관입니다. 무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100일 경비여단도 경찰 소속입니다. 100일 경비여단은 중화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만은 경호처 직원들은 중화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뭐 제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그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그냥 엘리트 공무원일 뿐이에요. 네, 제대로 이렇게 경찰이 압박을 한다면은 네. 열어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압수수색 한다는 수준 자체가 압박의 강도가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오동훈 공수처장도 오늘 국회 질의에 나와가지고 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체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장성철 소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체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단어를 입 밖에 냈다는 것 자체가 어. 이미 검토가 끝났다. 끝났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점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음. 좀 생각이 들고 공수처장 혼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공수처장이 이런 말 했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상황이 되면이 좀 마음에 걸려요. 상황이 되면 상황이 이게 뭘까요? 더 이상 뭐가 나와야 지금 더 이상 뭐가 나와요? 네, 뭐가 나와야 긴급 체포를 하냐고 이 그러니까, 정도면 네. 충분히 정황적인 증거 증언이 다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회의원 문부수고 끌어내려 끌어와 그러니까 네. 이거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해요? 근데 소장님 저는 더 있을 수도 있대요.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 말투가 아니잖아요.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지금 제가 보면은 근데 그 국수본, 공수처, 검찰까지. 네. 그러니까 피의자가 약간 쇼핑하는 거 아니야? 수사 쇼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도 다들 상당히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고 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금 만나서 뭘 얘기를 나눠보자고 세 개 기관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있죠. 네. 합동수사본부 꾸려져야 됩니다. 합수본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어느 한 기관이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누군가가 주도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최고의 엘리트 수사관 검사들 파견해가지고 네.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 이제 명령권자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명령권자인데 민정수석 대통령이 실 제기를 없는데 못 하고 네. 실제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총리라도 체포될 수 있다. 총리라도 그런 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라든가 이런 지시를 지시를 할 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총리가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네. 고작 언론에 한다는 얘기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했더니 그런 지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을 했던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또 이런 네.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복창 터지게. 아이 뭐 우리 하야 안 할 거야. 뭐 탄핵가. 뭐 헌재에서 뭐 우리 인용하겠어?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텔레그램 다 가입하는 게 지금 새로 가입하는 거. 네, 새로 네. 가입하는 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막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비서관급 한 명이 또 텔레그램 새로 가입을 했네 보니까. 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하고 사고 체계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게요.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선관위 선거부정 이야기를 계속 하더래요. 아 혐의가 있어서 우리가 간 거다. 아 그러니까 그래 나머지 뭐 계엄 관련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거부정 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즉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이 내가 자수했기 때문에 나의 이 계엄 관련되는 것을 수사하다 보면은 선관위 선거부정 것도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 선거부정이 나오면은 그때 한순간에 다 뒤집어진다. 판이 바뀐다. 판이 바뀐다. 이런 식의 생각을 김용현도 하고 있고 김용현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대통령실이라는 데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바깥에서는 보이는데 네. 실제로 그 안에 구중군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안에서? 지금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둘이만 있고 네. 뭐 청소하시는 분, 뭐 식사 준비하시는 분 그런 분들만 있고요. 행정관 비서관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아 네. 대통령실은 지금 넣어놓고 있겠죠. 그럼 오게 뭔 일인가. 뉴스 거기 검색이나 하고 있겠지 그 예를 보니까. 들면 네. 그 정호성이나 최진웅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경험담, 계속 네.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당해봤는데 이러고 저러고 이런 거야. 아, 나 때는 얘기하고 있구나. 네, 아. 헌재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최대한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 벌면서 우리가 좀 탈출구를 마련해 봅시다. 네. 지금 다 그만두지 말고 자리 지키면서 일단은 다음에 무엇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뭐를 맞대보자. 네. 그런 자기들 안위만 걱정하겠죠. 박근혜-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가는데 한 90일 정도 걸렸고 3개월. 그 헌재 그 네. 판결 네. 결정까지. 거의 네. 매일 네. 했어요 재판을.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2달 정도 60일 정도로 기억을 그러니까, 하는데 네. 이번에는 더 빨라질까요? 이번에는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를 변호하려고 로펌에다도 오늘 뭐 변호인단 변호인단 구성, 네. 구성하고 그러잖아요. 치열하게 법리적인 다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더 끌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이제 헌재가 기다리는데 헌재는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6명이 심리할 수 있고 그래요? 6명이 찬성을 하면은 돼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6명이 있으면, 심리하겠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2명 더 하고 뭐 또 거부권 행사하고 뭐 별일이 다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한가로이 있기에는 지금 가장 자기와 내란을 주모했다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마도 면책을 받을 줄 알고 제발로 면책? 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구속됐잖아요. 아니 면책을 바라고 한 건 아니죠. 네.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저는 각오를 했다고 봅니다. 각오했다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내가 다 네. 뒤집어 쓰고 윤석열이 무사하면은 나중에 윤석열이 나를 풀어줄 수 구제해준다? 있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김용현 입장에서는 내가 주범이 되나, 뭐 적극적 뭐라고 하죠, 종사자가 되나, 네, 주요 범죄 종사자. 주요 네. 범죄 종사자가 되나. 어차피 20년 이상 받아요. 그러면은 이분 나이도 있기 때문에 살아서 이제 밖에 나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 주범할게. 윤석열은 차라리 빠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각났는데. 네. 행정관들은 그대로 월급 나오겠네요. 탄핵된 상태에서 다 나오죠. 있으면. 그럼 놀면서 월급 받겠네. 그렇죠. 야, 것도 없이. 놀면서. 야, 그러니까 그런 네. 경험 당하겠지. 우리가 그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한 3개월 대통령 청와대 있었는데 월급 다 나오고 우리가 좀 활동비도 같이 쓰고 좀 뭐 예산 다 쓰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복장 터집니다. 않았나. 복장 터져 국민 입장에서는. 터질 일이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지표 자체는 뭔가 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지표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비겁하고 무책임한 어.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경호처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을 했는지 나라가 정말 저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할 때 위태롭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저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네, 정말 제대로 사실관계를 좀 밝혀서 마지막 도리로서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제대로 좀 낱낱이 밝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도 되게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교영 기자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진짜 이게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 야. 여윤영 방첩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전두환 돼가지고 돼서 예. 매일 아침 다 10시에 때려잡아. 오늘은 이재명을 수사했더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조국을 수사했더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이걸 우리 계속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끔찍하다. 보고 있을 수 끔찍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좀 그렇게라도 좀 본인의 안위를 비원 벙커로 바로 가지 이미 바로 아니, 갔지 이미. 제가 그날 걱정이 돼서 장 소장한테 전화했어요. 괜찮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될 뻔했는데 네. 그런 위험한 짓을 해놓고 김용현이라는 이 작자가 그렇게 지금 어떤 책임을 받으려고 네. 스스로 하려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를 하든 말든 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범이라는 것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 그러니까 내란 전, 내란 중, 내란 후 모두 개입한 건데 일단 전에는 어떻게 됐냐? 네. 포고령 있잖아요. 우리 그 포고령 누가 고쳤을까? 했는데 의대생 들어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고의 법률 전문. 포교령 1조가 네. 위헌입니다. 포고령 1조가 1조가 위헌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활자화돼 가지고 윤석열의 군사 반란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하고 선관위 들어간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행동 관련해 가지고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네. 때문에 이미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게다가 이제 계엄 중에는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특전사령관 직접 전화도 전화해가지고, 걸었고요. 예. 특정사령관한테는 어제 끔찍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자, 네, 빨리 네. 문 뽀개고 지금 다 의원들 다 끌어내. 왜? 150명 되면 안 되니까. 150명 넘어가지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하는 결의안을 내게 되면 비상계엄이 실패하니까 빨리 의원들 끌어내. 이게 반헌법적이고 법률을 위반한 행위예요. 계엄법을 그러니까요. 정면으로 위반했다니까요. 계엄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본인이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를 하고 국회가 소집되지 못하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요구한다. 요구한다고 네. 돼 있어요. 까지.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해산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그냥 없애버리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보태서 빨리 좀 체포해야 돼. 궁금한 부분 뭐냐면은 도대체 대통령이 이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의결 정족수 못 채웠다고 했는데 맞아요. 의결 정족수 못 채운 건 누가 말해준 겁니까 도대체? 추경호 대표 추경호? 얘기가 정말 나오던데요. 그게 너무 네. 의심스러워요. 뭐 의심이 예. 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계엄 당일날 뭐 모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등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게요. 그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의원들 외에는 그냥 국회 직원도 못 들어가요. 거의.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원내대표실에는 네. 국회 본회의장 출입증을 줘요. 어. 표찰이 있어. 표찰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구나. 표찰이 있어요. 내가 그거 그러니까 있으면 의원회 들어가. 관하고는 아예 다른 거잖아요. 아유, 그 본회의장은 이제 의원들이 들어가서 투표하고 국사를 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원내대표실 관계자가 누군가가. 본회의장 출입증을 갖고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 몇 명인가 세 가지고 추경호한테 보고를 하고 추경호가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만약에 이렇게 네.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짐작이 되네. 그 원내 교섭 단체마다 이제 행정실이 다 있어요. 원내 행정실. 원내 행정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회직 공직자 자리를 줍니다. 제일 높은 게 1급 줍니다. 1급. 네. 1급이 행정실장이 있고 국민의힘도 1급이 한 2명, 3명 될 거야. 그죠? 2명, 3명 될 거고 그다음에 2급도 제법 있고요. 네. 뭐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원내 행정실장 민주당 같으면은 그다음에 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의사국장 의사국장. 요 네. 한 서너 명 정도가 장 소장이 이야기하는 본회의장 출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좁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150명이 그 본회의장 안에서 의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그날 계속 TV를 보면서 막 가서 그렇죠. 조용히 예,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당사로 가라 뭐 이렇게 막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란 방조나 동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필히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보니까 경찰 그 국수본에서도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엄 전중도 있고 후에도 보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을 국회가 의결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합동참모본부 전추통제실을 차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통제실 내부에 별도의 보안시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름도 특이하던데 결심실이라고. 결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 다음에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1시에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네. 2차 계엄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거부권을 네. 행사하고 공수부대를 지방에 있는 공수부대까지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의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결심시라는 그 비욘벙커가 뭐 더 잘하시겠지만 북한군의 동향 움직임을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 지휘의 통제소잖아요. 네. 거기서 중요한 결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 북한이 결심, 쳐들어왔어 네. 그러면은 자 우리도 그 결심실이라는 곳이 도청도 안 되고 뭐 통신들이 전혀 거기서는 전파방해 때문에 아무것도 네. 도청이나 뭐 연락이 안 되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결심을 하는 네. 그 장소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야 북한으로 자 우리도 진격 쏴 이런 거를 이제 결심하는 곳인데 거기서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 결심해 뭐 이런 걸 논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길게 끌었으니까. 비극적이에요. 네.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삐언벙커 저희가 이제 출입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제가 근무할 당시가 김정일 사망 사건이 터졌거든요. 진짜요? 그때는 사병이 지키질 않고 장교들이 나와가지고 출입을 저희가 누굴 제한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 정말 쏟아지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구나. 아마 저는 그때 VIP도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전시에 이 한미연합이 거기서 작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장소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런 무서운 장소에 이번에 국민을 상대로 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실제로 그런 차후 대책을 또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고. 내란 반란 쿠데타 네. 모의를 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럼. 아니, 지금이라도 박안주 사령관 이런 분들은 회의를 같이 했다고 한다면은 불법이 있다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본인은 네. 뭐 늦게 알았다, TV 보고 말이 안 알았다, 뭐 이런 되잖아요. 식의 이야기하는데 네. 뭐 전혀 저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 발뺌할 국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 수방사령관과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도 TV 보고 알았다고 거짓말했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다 지금 이제 자백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이제 들통나는 맞아요. 상황이 네. 됐는데요. 빨리 이 사람들 구속시켜야 됩니다. 신변 확보부터 해야 되고요.